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범죄 수익을 은닉했다. 이 문장에 있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어떤 뉴스 보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2018년 WFM 주식을 차명으로 매입했고 동생 집에 숨겨두었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주식 매입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범죄의 수익이다. 검찰은 이렇게 봤습니다. 공직자 배우자의 직접 투자가 금지될 때, 그러니까 남편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 당시라는 겁니다. WFM의 주식 6억 원 상당을 사들였다. 주가는 3,000원에서 한때 7,000원까지 치솟았다는 겁니다. 엄청난 수익이 예상이 되는데 이 차명 주식을 동생 집에 숨겨둔 것, 검찰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본 겁니다. 그리고 딸을 연구보조원 내세워서 받은 국가보조금 관리 위반 혐의도 검찰은 최근 추가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만약에 검찰의 의심대로라면 정경심 교수가 대단한 배짱이다. 남편이 청와대 민정수석인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범죄 수익을 그것도 동생 집에 은닉해놨다. 이런 얘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자, 그런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청와대로 종교 관계자, 종교 지도자를 불러서 이런 이야기를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치적 공방 때문에 국민 갈등이 야기됐다라는 겁니다. 다르게 해석하면 이 정치적 공방, 야당 때문에 국민 갈등이 심화됐다라는 메시지로 들릴 수 있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문 대통령은 협치를 위해서 노력했지만 진 척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종교 관계자들은요, 정부가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라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야당에서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대통령이 책임을 통감하지 않고 남탓만 한다라고 말입니다. 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자, 미국 대사관저의 담벼락을 넘은 친북 대학생 단체들이 우리 중간고사 봐야 되는데요? 라면서 영장 기각을 요구했습니다. 이걸 황당하다고 해야 할까요? 맹랑하다고 해야 할까요? 영장 심사 때 법원에 탄원서 냈다는 겁니다. 그러나 7명 중 4명은 결국 구속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똑같이 몸싸움 했는데 구속과 불구속이 갈려서 경찰에서조차도 우리 그 기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이상한 영장 기준, 혹시 중간고사 봐야 한다라는 탄원서가 먹힌 것 아니냐. 경찰 내에서도 황당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군인권센터가 기무사 문건의 원본을 공개했는데요. 탄핵 심판 이틀 전 계엄 준비를 착수하라 라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방장관은 오늘 알았다, 처리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황교안 당시 대행 관여 정황도 나왔다. 한겨레 신문은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